오늘 강의는 이제 빌리언 돌 사우전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 측정, 암석의 연대 측정 이제 방법,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죠, 이 레이저는 안 되는군요. 암석 안에 이제 미네랄 데포지트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레이디오 액티브 아이소톱이 있어서 이제 이 반감기를 가지고 이렇게 감소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페어앤 아이소톱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도로 아이소톱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저게 점점 줄어들어서 절반이 될 때 그때까지 걸리는 거 절반 정도가 이제 이 도로가 된 그 시점이 이제 반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연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걸로 말을 이걸로 지금 저기 보시면 마우스를 해주시면 지금 다 줌으로 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데이비 모학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typical textbook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all these rocks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린랜드에서도 가고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그래서 뭐 39억 년, 37억 년, 44억 년 이런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레어 페락슨이 1956년도에 이제 네뷸러 티어리에 의하면 이제 이 성운 가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될 때 성운들이 돌면서 이제 응축이 돼서 태양이 되고 뭐 이제 이 지구가 되고 하면서 그때 같이 생겼으니까 그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나이를 만약 알게 되면 그게 전체 지구가 생성된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lead isotone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요 동그라미는 마른 스테드먼하고 해보니까 이게 이제 딱 맞게 되고 물론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보면 이게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그게 잘 나오는 걸 이렇게 딱 맞춘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이 분석의 나이가 45억 년 정도다. 네? 45억 년, 반올림으로 하면 뭐 46억 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5억 년, 46억 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나이가 이제 이때 결정이 이제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창조과학하는 우리들은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세인 헬렌산 1980년 5월 18일에 이제 터진 것이죠. 그랬으니까 이때 이제 마그마가 나왔으니까 그때 마그마에서 나와서 거기에 이제 방사성 도미원소가 들어있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식었으면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면 20년, 30년은 이제 나올 거다 그래서 해본 거잖아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한 30만 년, 그죠? 뭐 90만 년, 170만 년, 280만 년 정도에 나오고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이 창조과학 사역하는 그런 지질학하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건 다 꽝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만 볼 때,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런 결과만 볼 때 보면, 이제 이, 뭐, 레드, 맨 아니면 유레늄 방법이 나중에 초기에 이제 암석 안에 있었던 그 동위원소, 양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암석에 있던 모든 도롤 애tom이 방사성 붕괴의 산물이라는 가정을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맞지 않지 않냐,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거 20년, 30년 된 건데, 제가 28년째 했나요?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나오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장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정확하지 않다는 건 맞는데, 이런 데 쓴 방법이 이제 반감기가 뭐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 오차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사실 훨씬 더 리즈너블한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 가정 원과 쓰리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아이소크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초기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소크론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이 그랜드 캐년에 가서 밑에 있면 밑에 있을 그 이제 진화론적인 그 동일 과정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밑에 있을수록 오래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으면은 젊어야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을 루비디움, 스트론튬, 아이소크론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100억 년인가요? 한 100억 년 정도 나이가 나온 거 맞나? 밀리언이니까 이게 빌리언이니까
원딜레니까 10억이죠. 네, 10억 년 정도 나왔고. 근데 요 위에 있으면 더 젊어야 되는데 13억 년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건 틀리다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런 이제 문제,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 믿기가 어렵다. 물론 이것을 이제 저쪽, 이제 진화론 측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뭐 샘플 채취를 잘못했다, 뭐 조작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받아들이지 물론 않습니다. 물론.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의 2008년에 나온 논문을 보니까 이런 광물들 측정해 보고 또 이제 오시애닉 버사트를 이제 측정해 보니까 여기 이 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선에 있는 게 이제 어, 이 선에 있어야지 정상인 건데 보면 사실은 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분포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게 맞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맞는 것만 골라서 이제 어, 교과서에 이제 집어넣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 뭐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오링 레드 패러독스에서 여기에 레이디오제닉한 물질이 많다는 것은 지각 어디엔가 레이디오제닉하지 않은 게 훨씬 많은 게 있어서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런 문제가 6천 년을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지구나 약 6천 년, 뭐 이제 6일 창조 이런 걸 믿는 분들이 창조과학회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 다음에 트레고 땅 트레절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땅 트레절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만드셨던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여기 있는 게 아무리 잘못됐다 한들, 아무리 오차가 많다고 한들 6천 년을 가르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자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기 자. 여기 한 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6억 년이에요. 14억 년. 저기가 맨 왼쪽이 지금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로입니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한 칸이 어, 요 큰 한 칸이 2억 년이죠. 작은 한 칸이 2천만 년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한 칸 한번 봅시다. 작은 한 칸. 네, 여기 15억 년. 이런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저 맨 작은 한 칸이, 아이고, 제가 자꾸 손가락으로 하네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버릇돼서. 자, 어, 여기가 15억 년이고요. 왜냐면 지금 15억 년 한 건 이따가 보여드릴 그 슬픈의 나이가 15억 년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거 얘기한 거고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아까 조금 옮겨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제일 작은 칸이 2천만 년이에요. 2천만 년. 그럼 제일 작은 칸을 이번에 느려볼게요. 제일 작은 칸을.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되니까. 음, 제일 작은 칸. 자, 이게 이제 2천만 년이죠. 그래서 요 맨 끝이 천만 년도 아니고 이건 천만 년입니다. 천만 년. 맨 끝에. 그러면 제일 작은 칸은 이게 천만 년, 제일 작은 칸은 뭐야? 저게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그럼 이제 10만 년을 꽉꽉 늘려요, 또. 이게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6천 년 어디예요? 저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갈래야 갈 수 없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아무리 기존의 방법들이 뭐라 그럴까 정확하지 않다고 하고 뭐 에러가 많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6천 년을 가리키진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그 방사성 그 붕괴가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일 정말 6천 년을 믿는다면 유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유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2번 방사성 붕괴율은 언제나 동일하다. 이건 이제 뭐 원자력 공학 뭐 아니면 이런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펄쩍들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방사성 붕괴율은 동일해요, 언제나.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이게 진짜 동일한가? 자꾸 손가락으로 하는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어디 갔나? 알겠습니다. 네. 방사성 붕괴율은 언제나 동일한가? 요걸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세속 학계에 나가가지고
방사성 붕괴율은 혹시 의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6일 창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제 얘는 미쳤구나.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문제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교과서입니다. 이건 뭐 고등학교 교과서 있는 거 내가 catch한 것 같은데 칸 아카데미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catch하는데 여기 보면 텍스트북이 어떻게 얘기하면 붕괴율은 불변한다. 이건 분명히 뭐 다 써 있습니다. 어디나가 그래서 모든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용한 연대 측정은 기본적인 가정이 방사성 붕괴율은 불변한다. 이게 불변하지 않으면 연대 측정 자체가 의미가 언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할 것 오늘 2시간 얘기할 것은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떤 그 기존 과학계에서 이걸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것은 그럼 과연 제가 이제 이게 붕괴율이 불변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얻어진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중간에서 서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면 판단을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괴율이 불변한다고 하는데 붕괴율이 불변하는 것은 ambient condition이라고 하는 거지. 유니포미테리언 뷰에서 봤을 때는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유니포미테리언 뷰라는 게 뭐예요? 동일 과정. 지금 현재 이런 모든 조건과 이런 상황이 과거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똑같았다는 게 이제 동일 과정설이죠. 그죠? 근데 만일 우리가 천지창조가 있었고 노아홍수가 있었고 분명히 격변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홍수는 확실하지 않아도 천지창조 때는 분명히 만일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이 별, 달, 해, 뭐 이런 은하들을 다 만드셨다면 분명히 거기서 또 시간의 흐름이 달랐고 거기서 분명히 이제 험프리의 그 이론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이 다르면 이미 초신성도 폭발하고 거기서 이제 중원소들이 이미 제공되고 그래서 이미 중원소들의 방사 평형이 뭐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 방사능 붕괴가 순식간에 막 15억 년, 20억 년치가 일어난 상태로 우리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한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 나간 얘기예요. 근데 이 정신 나간 게 말이 진짜 정신 나간 건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한 건지 요걸 이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 그 유니포미테리언 뷰에서 봤을 때도 32년에서 74년 사이에 유레늄 238, 235 붕괴를 직접 측정했더니 2%, 28% 변동이 보고가 됐어요. 42년 동안 붕괴 감소가 이제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조건에서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질 때 태양 중성 미자가 핵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은 또 실험적으로 이제 다 논문에 있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밝혀졌고 또 뭐 캐비테이션은 90분 실험 동안에 또리움의 붕괴를 10,000배 가속화시켜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조건이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지 일반적으로는 불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불변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붕괴율은 불변이라고 픽스해놓고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그 6일 그 천지 창조 조간이 있었고 그때 뭐 모든 기적이 그때 일어났죠. 또 뭐 노아홍수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6일 창조를 믿는 입장, 기적의 그 창조를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격변을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어디 갔나요? 학교가 없었어. 이렇게. 네.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주장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실제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때 어,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보여드리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rate 그룹 아시죠? Radio isotope and the age of the earth. 그래서 rate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창조론자들 각 분야의 박사들이 모여서 이제 실제로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아마 500만 분인가 도네이션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제 10여 년간 이제 연구를 해서 좀 두꺼운 보고서를 2개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실린 것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성 붕괴죠. radioactivity makes helium.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00이에요. 그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 100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페어랜이죠. 여기 보면 페어랜이 요 모래시계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요게 이제 도로예요. 페어랜에서 쭉 내려가서 도로로 되는 게 이제 전체 예를 들어서 뭐 유레님이 100이었는데 50이 도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그게 이제 어, 반감기죠. 반감기. 그 반감기라는 게 눈이 반쯤 감기거나 뭐 예, 반만 감기 들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반감기. 어, half life, half life 영어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레님에서 시작해서 또리움으로 가고요. 또리움에서 시작해서 막 기구한 운명을 거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레드 206까지 가는 거예요. 또 보면 기구한 운명을 거치면서 알파, 베라, 파리클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헤비 언스테이블 엘리먼트 이제 유레늄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유레늄에서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게 알파 파리클이 뭐냐면 힐륨 뉴클리아예요. 프로톤 두 개, 그다음에 뉴트론 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나가고요. 거기 알파하고요. 그다음에 베라는 뭐냐면 또 숨었어. 나와라. 이렇게. 베라는 일렉트론이에요. 한마디. 그럼 여기 보면 알파하고 베라가 나가요. 그럼 알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베라가 나가서 합쳐지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힐륨이 되는 거죠. 맞죠? 알파 플러스 베라 하면 힐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한 개 유라늄이 레드로 변하는 동안 힐륨이 원자가 8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도로가 생기면 여기에 도로가 하나가 생기면 힐륨이 6개, 아니 8개의 힐륨 원자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암석 안에 결정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퀴즈 뭐 이거 이제 이 들으신 분 대부분들은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일반 분들을 위해서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개의 U238 원자가 레드 206으로 감쇄된다면 질콘 결정 안에 생성되는 헬륨 원자의 수는 손을 들어서 한번 여기 계신 분 800개 맞습니다. 그래서 800개. 이렇게 너무 쉬운 거는 한 교수님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네. 800개. 자,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따 또 나옵니다. 비슷한 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열 발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지열 발전 사이트를 이제 이게 지열 발전으로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이게 할 만한지 해서 이제 그 실험을 했던 게 이 어디 가냐면 여기가 이제 뉴멕시코주입니다. 뉴멕시코 쭉 가서 요 땅, 요게 이제 여기서 요 끝에 여기인가요? 여기가 이제 벤톤 힐이라는데 핫 드라이로 하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드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열 전도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1도 오르려면 막 몇백만 년 걸리고 뭐 이런 건가 봐요. 뭐 그런 핫 드라이 락인데 거기서 이제 지오떨멀 그레이디언트 맵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기 이런 웹사이트도 있고요. 펜턴 힐, 뭐 HDR, 지오떨멀 에어리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열 발전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수십 년째. 대단해요. 수십 년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뉴멕시코에 그래서 요 지열 사이트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키추봉 같은 거라서 이제 드릴링 합니다. 깊게 막 지하로 막 10km 막 넘게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고요. 자, 저 펜톨힐 이제 보면 드라이 어디 있죠? 써 있죠? 여기 보면 드라이 락 사이트 이렇게 있고 이것을 이제 헤메스 플래터라고 해요. 헤메스 플래터. 그래서 산인데 이제 꼭대기에 이제 평평한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열 발전을 해서 땅에 쫙 뚫습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하다가 드릴링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구부러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실 구부러져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을 보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한 압력으로 보내니까 이제 막 프랙처가 생기고 그 사이로 갔는데 이제 지열 때문에 데워요. 데워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온 물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올라온 지열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스테이크도 굽고 이런 거 사진이 있고요. 이걸 한 데가 이제 로스 알라모스 랩인데 거기에 보면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이제 제가 캡처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히트봉이 있죠. 여기서 드릴 홀이 있고 이제 여기서 코어 샘플 그러니까
그 암석의 샘플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석 샘플을 이제 examine하는 여기 있죠. 로스 알라모 사이언티스트 몰턴 스미스하고 뭐 프란시스 웨스트가 examine a core sample. 이걸 제가 뭐라 했죠? 다음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암석을 이제 잘게 부수고 이제 압력을 파쇄를 해가지고 그 안에들은 더 단단한 결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게 된 게 여기 이제 각도 한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요거는 첫 번째 드릴링이고 세컨드 드릴링은 깊게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드릴링에 에서 이제 첫 번째 드릴링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GT2라는 그곳에서 이제 각가지 그 깊이에서 이제 그 채취한 암석 샘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익스트랙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zirconium silicate crystal. 근데 그냥 오늘 강의에서는 편의상 지금부터는 zircon이라고 부를게요. zirconium silicate crystals이랍니다. 그래서 zircon이라고 부르고 이게 뭐냐면 hot precambrian basement rock. 네, hot precambrian basement rock.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방사성 유레니움하고 또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연대 측정이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대 측정을 한 게 이제 로스알라모스 랩에서 그걸 했습니다. 여기 로스알라모스 사이언티픽 레보러토리 리포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79년에 나온 레포트고 이게 15억 년의 나이를 이제 지정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가 15억 년이구나. 아시겠죠? 그런데 참, 이 질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이제 냉각 중인 마그마 내에서 결정화하는 동안 유레늄과 또륨 원자는 이 결정화에서 최대 이제 4%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질콘 원자를 배치합니다. 근데 이제 마그마의 안에 있는 뜨거운 안에 있는 유레늄하고 또륨의 붕괴 생성물이 이제 나중에 레드가 되는 거죠. 그죠? 레드. 요것은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격자 구조에 들어가게 되기 힘들대요. 그래서 실제로 형성되어서 이제 붙죠. 거기에 있는 그 질콘 안에는 유레늄 농도가 높고 레드 농도는 낮아요. 그러니까 그 도럴 엘리먼트가 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레드 방법, 유레늄 레드 방법을 통해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요 결정이 이대로 나온 게 아니라 요거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타입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바이오타입. 네. 같은 큰 결정에 이제 내부에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것이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아까 헬륨 얘기했죠. 유레늄에서 또륨에서 붕괴를 거쳐서 이제 납이되는 동안 헬륨이 하나가 납이되는 유레늄 납이 하나가 납이되는 동안 헬륨 몇 개 나온다고요? 8개. 제일 빠르게 나오십니다. 8개. 근데 이 힐륨이 다 아시겠지만 가볍죠? 그죠? 힐륨 가볍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원자니까 원자하고 또 이널트예요, 이널트. 케미컬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원자하고 화학 결합을 안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확산 및 누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만일 이 암석이 다시 말하면 질콘이 15억 살이다 그러면 이게 수십억 년이니까 수십억 년 동안 하나 생기면 수십억 년 동안 생기면 막 왔다 갔다 구멍이네 쏙 나오고 아이고 구멍이네 쏙 나오고 해서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수십억 년 동안 생성이 계속되죠. 하지만 그 생성된 헬륨이 오래전 지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기에 있는 모든 헬륨이 이제 그 지하에서 나왔다고 이제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 유니포미테리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퀴즈가 또 있네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보면 상식적으로 볼 때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상조과학적으로 볼 때가 아닙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15억 년간 U238 원자가 PB206으로 감쇄되어 왔다면 질콘 결정안에 많은 혹은 적은 양의 힐륨 원자가 남아 있어야 돼요. 많냐 적은 양. 질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질콘이 이만큼 있다고 쳐요. 이 안에 이게 15억 달이에요. 그럼 힐륨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생긴 힐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 아니면 다 빠져나가서 없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가 1번, 다 빠져나갔다 2번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자, 아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1번, 다 빠져나갔다가 2번. 자, 손가락으로.
손가락? 근데 그게 질문에 좀 이렇게 네. 과정이 전체됐거든요. 네. 그 필름이 딱 빠져나오려면 네. 저희 건 전체에 포러시티가 있는 중이거든요. 네. 포러시티에 따라서 실컷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냥 갇히기도 하고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은 머리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포러스를 가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딥백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뒷배그 포함한 포러시티가 이제 네. 측정할 수 근데 있고 딥백이 없더라도 15억 년이면 갇혀있진 않죠. 빠져나오죠. 그 실험,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네. 다 빠져나올지 아니쪽 남을지 그게 포러시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게 이제 포러스리를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15억 년이면 이제 많이 나갔다. 근데 물론 얼마가 있을지 뭐 그거는 뭐 믿어는 거죠, 그죠? 네, 믿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듭니다. 훈 교수님 수준의 질문은 아니고요. 일반인을 위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2번?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또 말씀해 주세요. 그냥 치시는 거였어요. 네. 분위기를 보니까 다 나가면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분위기를 보니까 2번이 강사가 지금 몰아치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뭐 미디엄 포러스티를 생각하죠. 그럴 때 이제 많이 나갔어야 정상이고 얼마나 있을지 그건 이제 믿어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분들을 위한 그 설명이 이 풍선이 있고 핑선 안에 힐륨이 들어있고요. 이제 이거로 이제 뭐 이렇게 저기 백일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썼다. 그러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풍선이? 풍선이 쪼글쪼글해진단 말이에요. 왜 쪼글쪼글일까요? 헬륨이 나가서 그래요. 어디로 나가요? 어디로 나갈까요? 제일 대답을 잘하셔서 여기만 보세요. 어디로 나갈까요? 이 강의를 해보면 그 자매님들이 훨씬 수업 태도가 좋아요. 대체로 그래요. 이 사방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구멍으로 든 모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무 사이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힐륨 하나 작아서. 뭐가 작아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이로. 그러면 15억 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정하면 이제 이 힐륨에서도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이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로스알라모스 랩에서 이제 그 시료를 추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오크비치 내셔널 랩이라는 곳에 보내서 요 젠트리는 창조과학자고요. 근데 우리 이제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젠트리를 잘 이용 안 해요. 왜냐면 이분이 안식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용을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지만 이제 대단한 실력을 가진 과학자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 젠트리가 뭘 했냐면 그 안에서 그 zircon을 질량 분석기에다해서 이제 이 열을 가해서 힐륨의 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측정은 로스알라모스에서 했고 오그리지에서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한 거예요. 이 젠트리니까 창조과학자니까 뭐냐면 그렇다면 zircon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포러시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또 주위에 어떤 암석이 있냐도 이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방출된 헬륨의 양을 측정을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갭스에서 이제 꺼낸 거예요. 갭스를 보면 이 젠트리가 한 게 1번부터 6번인 것 같아요. 1, 2, 3, 4, 5. 여기 2002, 2004는 나중에 이제 그 웨이트 그룹에서 더한 거고요. 그래서 뎁트가 있고 그 750m는 이제 96도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3930m는 277도였죠. 그럼 각각 온도가 오랫동안 그 온도에 있었다면, 오랫동안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몇천 년, 세계 속에서는 몇십억 년 되겠죠. 그 온도에서 있었다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헬륨에 남아있는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Q 낮은 뭐냐면 처음에 남아있을 양. 예를 들어서 15억 년이면 15억 년이다 그러면 15억 년에 해당하는 헬륨 양이 Q 나드예요. 그리고 이 Q는 지금 있는 양, 그 비율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0%가 다 있으면 1이 되는 거죠. 다 없어져서 빵이 되는 거고, 보면 0.8이나. 물론 여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 온도가 높으면 확산이 더 빨리 되니까 없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막 끄덕끄덕을 싶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강사들. 반응을 안 보이시면 알아들으시는 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주 우등생들이 여기 계셔갖고 자 0.8, 0.58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이제 보여준 게 1982년입니다. 야, 40년 전이네요. 무려 40년 전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또 의미가 뭘까요? 질콘 결정 내에 많은 양의 힐륨의 의미. 왜 많은 양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질콘 결정의 나이가 15억 년이라면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성된 대부분의 힐륨이 질콘 결정 밖으로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있어요. 힐륨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양의 감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15억 년 나온 것은 그, 거기에 해당되는 감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0.8% 나와 있잖아요. 아, 여긴 없네요. 아까 거기에. 요거는 젠트리 데이터가 아닌가 보구나, 0.8은. 네. 젠트리 데이터는 요거 보세요. 0.58부터네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 보면 0.58이나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뭐냐면 실제로 많은 양의 감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소크론 방법 같은 경우 이제 그, 뭐냐, 뭐, 에러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믿을 수 없다, 그 기울기가 뭐, 1% 내에서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하지만 그게 6천 년이 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감쇄가 일어나는 것만, 그냥 이것만 보면, 이거 자체만, 백미연적으로 보면, 실제로 수억 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이제 어페런 에이지라고 그러죠. 겉보기 나이. 겉보기 나이만 보면 실제로 수억 년 이상 지난 거예요. 넘버 원. 넘버 투는 뭐냐? 헬륨의 생성이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음을 암시해요. 왜냐하면 헬륨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컨플릭하는 거죠. 1번하고 2번이. 그래서 요 컨플릭, 그러니까 요거하고 충돌하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하면 요 두 개가 맞아. 둘 다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이게 서로 충돌을 한다는데 어떻게 1번, 2번이 다 맞지? 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얻는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답은 가정 2를 깨는 거예요. 방사성 중계율이 언제나 동일했다는 이 가정이 틀리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건에 틀린 게 아니라 아마 창조주관에 아마 격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주 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그때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이런 붕괴가 일어나면 이제 엄청난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열을 어떻게 이제 쿨링을 할 것인가의 메커니즘도 그 웨이크 그룹에 보고서 있는데 제가 그건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얘기는 오늘 말씀 못 드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 가정 2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맞아요. 1번은 뭐예요? 레드, 뭐, 유라늄 레드 방법으로 결정된 나이, 15억 년. 근데 힐륨 디퓨전 나이로는 이제 6천 년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직 이거 안 했어요. 이제 힐륨 나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예요. 넘버 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양의 감쇄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넘버 투,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그럼 뭐예요? 생성 기간이 짧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질콘 나이가 6천 년밖에 안 되네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기지 않을 거고, 벌써 우기고 있나? 우기지 않을 거고, 저는 증거만 보여드리고, 한잔을 여러분이. 보면 항상 인기수가 일정하다는 과정으로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험프리즈가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만일 세속에서 자기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연구를 했다면 아인슈타인급입니다. 아인슈타인급. 근데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물론 이제 샌디아 랩에도 계셨고 했지만 완전 이제 전임 사역을 한 거죠. 뭐 별로 뭐 서포트 안 받고 혼자서. 근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을 했고 이제 지금 83세예요. 83세.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그 활동이 이제 많지는 않고요. 그런 사람이 네, 이게 벌써 20년 전에부터 이랬습니다. 완전 산타 할아버지죠. 제가 이분의 리모트 학생입니다. 리모트 학생. 직접 만나 적은 없고 이메일로.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헬륨의 확산 계수를 구해서 들콘의 겉보기 나이가 15억 년이잖아요. 겉보기 나이가 아닌 진짜 나이. 그러니까 어페런 에이지가 아닌 액츄얼 에이지를 알아낸다. 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아마 돈을 한 100만 불 정도 썼나, 10만 불 썼나 기억이 안 나네.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을 써서 이제 실제로 채취를 한 것을 뭐 연구소에 보내서 돈 주고 측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연구가 요 질콘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할 것은 이제 확산계수예요. 확산계수. 그러면 창조는 뭐든지 이제 뭐를 구하려면 마를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 강의 중에 이제 그 험프리의 우주론 강의 이제 들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거기서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는데 뭐가 달랐나요? 마러가 달랐죠, 마러. 유니포미테리안 마러이냐, 기적의 마러이냐. 그 우주론에서는 균등한 마러 아니면 뭐 아이소트로픽, 유니폼한 마러 아니면은 애나이소트로픽 마러냐. 그 차이였거든요. 그 마를링의 차이가 수학적으로 볼 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르게 해서 경계 조건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고 똑같은 수학적인 전개를 하지만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여기도 이제 똑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가정이 달라요. 우리는 다 가정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이제, 넘버 원, 많은 많은 공격이 일어났어, 넘버 원. 그런데 많이 있어. 그럼 시간이 짧아야 돼. 그러려면, 가정 2, 아까 가정 3개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가정 3개 중에서 넘버 2가 뭐예요? 반감기가 일정했다는 것이 깨지는 거 아니야. 반감기가 일정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 어느 순간에 창조 주간에 아마도 아니면 창조 주간이 아니라면 노화홍수 기간에 있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마를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동그라미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요게 이제 A가 처음에 25 마이크론을 했다가 나중에 30 마이크론 바꿨는데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마를링이 있었고 근데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알게 돼서 마를링을 제대로 했는데 사실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마지막 거만 전하는데 A가 한 30 마이크론 정도 되고 해서 이 길쭉한 zircon의 이제 average 사이즈로 이제 그냥 30이라고 대충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 zircon이 바이오타이트한 거에 흑운모 맞죠? 흑운모 지금 생각났어요. 흑운모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데 첫 번째 말을 할 때 이제 흑운모의 에서의 확산 계수가 더 낮을 것이다 해서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아니다 반대였나? 높을 것이다 했나? 네, 높을 것이다 했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 order of magnitude나 뭐 order of magnitude 낮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accelerate decay가 일어났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죠. 그럼 단기간에 일어났다면 이제 요 zircon 안에서 그 유레늄하고 또륨에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서 이제 힐륨이 막 나왔잖아요. 단기간에 엄청난 지금 우리가 보는 힐륨 양이 이제 58% 나와 있다니까 실제로는 100이 한꺼번에 확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zirconium 결정 안에 CNAD라는 농도로 균질하게 퍼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힐륨이 이제 바이오타입으로 확산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은 6,000년으로 설정. 뭐 이 험프리 박사는 무조건 7천도 안 해요. 무조건 6천. 6천년이라는데 모든 걸 고정해 놓고 이제 연구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양에 비해서 정상적인 핵 붕괴로 인해서 이제 6,000년 동안 생성되는 힐륨은 워낙 적으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는 일정했다고 그냥 가정하고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바이오타입 확산 계수가 zircon의 계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마를링은 이제 두 개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제 바이오타입가 훨씬 낮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단순화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내부 반경 A, 외부 반경 B로 이제 설정했고요. 그러면 이제 T0에서 농도는 일정해요. 요 zircon에서는 일정하고 zircon 바깥으로 나갔을 여기에는 T0에서는 빵이죠. 이 C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산에 쓰는 그 fixed second law라고 해서 확산에 쓰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나 쓰는 방정식입니다. 그 확산 계수 이런 거죠. 그 할 때 하는 그 방정식입니다. C가 이 확산 계수죠. 네, C가 확산 계수입니다. 여기 C. 지금 이 C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농도. 네. 네, D는 아직 안 나왔구나. 네. 요거는 농도. 그 다음에 이제
농도를 구하기 위한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건 책에 컬슬러 제거라는 분들의 책에서 이제 그 여기는 히트를 고려한 이퀘이션인데 그것을 이제 농도가 아니라 히트 플로우를 이렇게 이용해서 치환을 해서 하여튼 그 이퀘이션을 이용했고요. 여기서 이제 힐륨의 농도가 C고 그다음에 이 D가 이제 확산계수죠. 그다음에 요 Q는 그냥 현재 남아있는 양,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인테그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T0에서의 양은 이렇게 요 4분의 3 파이 A 큐브 이거는 이제 그 부기 때문에 예? 그 볼륨에 대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Q 오버 Q 나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터매티컬 돌리면은 이제 확산계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일반 교과서 일반적인 이런 지오메트리에 쓰는 그냥 이퀘이션이에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퀘이션입니다. 이 과정이 맞으면. 근데 이게 많은 공격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신신화로 하나 하고 이런 거 하는 쪽에서 많은 공격을 하는 이유는 거기서는 엑셀러레이트 디케이라는 과정이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한테는. 그러니까 이 말을 틀린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이퀘이션들이 틀린 게 아니라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분노를 하죠. 그냥 틀렸다 해서 이제 어떤 라지컬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인격 모독을 하거나 뭐 막 욕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영적인 거죠. 잠깐만. 네. 온도 25도씨로 가정했잖아요. 네. 근데 엑셀레이터 듣기가 나면 온도가 많이 올라갈 텐데, 네. 에너지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도 25도 가정할 때 풀 수 있는, 호텔이 있는데, 근데 온도가 여기 있지 않나요? 아니, 아까 앞에 25도. 예. 그래서 그 온도를 가정을 했는데 온도를 바꿔도 별 차이가 없다고 이제 온도를 바꿔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더서 매그니튜드 달라지진 않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제로 또 온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게 여기 D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D가 계산이 됐어요. 그게 이제 크리에이션 마법입니다. 중요한 건 확산 계수. 왜냐하면 확산 개수를 알고 뭐 안에 들어있는 양을 알면 거꾸로 뭐가 직접 알 수 있어요?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알고 안에 들어있는 걸 아니까 확산 개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조금씩 기절을 하시려는 분위기라서 좀 걱정이 되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거 한 겁니다. 네, 뭐 질문 있으면 좀 더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과정설을 보세요. 동일과정설에서는 확산 계수가 이제 수백만 배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힐륨을 똑같은데 이게 15억 년 동안 있으면서 남아있으니까 확산 계수가 훨씬 낮아야 되죠. 그죠? 15억 년 나누기 6천 해야 되니까 뭐 수백만 배 낮아야 되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 생겨갖고 또 막 15억 년 지나는 동안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15억 년 지나면 또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간단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바이오타입 존재는 힐륨 확산 계수 계산에 제외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힐륨 농도 C가 또 바깥에서는 이미 평형을 이루고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평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한 것도 또 이제 교과서에 다 이렇게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 이퀘이션 그대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확산 계수를 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포미테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격하는 유신전원 쪽에서 요 부분은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니까 누구나 쓰는 거니까. 그 전머리는 굉장히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여러 해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저쪽에서 왜 다르게 해석하지? 당연히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가정이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가 확실하게 맞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른 가정으로 했을 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창조 모델과 동일과정성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Y축은요,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한 칸이 헬자보다 10배가 올라가는 거죠. 1, 2, 3, 4가 아니라 일치 100천만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10만 배 차이 나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이고, 여기 안 넣네요. 10만 배 차이 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디피시비티거든요. 요게 이제 D거든요. D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죠. 꺾이는 거는 이제 그 질콘 안에 디펙트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디펙트 라인입니다. 디펙이 크면 이게 올라가요. 요 로우 슬롭.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디펙 그 확산 계수의 그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디펙.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인 겁니다, 아마. 요번에는 요 750m에 해당되는 코어 샘플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했던 건데, 그걸 얻었죠. 그걸 얻은 게 이제 그 레이크 그룹에서 얻은 겁니다. 레이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샘플을 얻어서, 이건 이제 젠트리 샘플하고 별도로 얻어서, 로스알라모스에 보내서 연대 측정. 그 다음에,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죠. 연대 측정했습니다.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사실 얘나는 이제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여기 보면 13억 년, 여기 6억 년짜리도 있고 13억 년, 14억 년.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쪽에서 확실하게 그 오차가 이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6천 년이 되지 않죠. 10몇억 년인 거는 다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해도 10억 년 이상 나오는 거죠, 나이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5억 년이라고 그랬던 거와 뭐 비스무리한지도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의 샘플을 어디로 보냈냐면 켈텍에 이제 이 확산 계수 전문 측정하는 랩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팔리라는 교수가 이제 지금도 그 나사 젯 프로포션 랩의 그 퍼시비어런스 로버라서 화성에 이제 이렇게 놓았거든요. 거기에 리드 사이언티스트 지금도 활동을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젊을 때는 이 힐륨 디퓨전 너무 제가 몇 개만 넣은 거예요. 보세요. 힐륨 디퓨전, 힐륨 데이링, 에이지, 디피시비리, 힐륨 디퓨전, 그다음에 방사성동이나 측정을 전문으로 하던 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공격이 많아요. 웃겨요, 근데 이분이 막 전문가인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는 이유는 요게 이제 그 젠트리의 그 샘플 가지고 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 확산 계수를 크리에이션 마로, 유니포미테리언 마로 해서 확산 계수를 계산을 해낸 거죠. 그 계산해낸 게 여기 1, 2, 3, 4, 5인 거예요. 1, 2, 3, 4, 5. 그래서 위에는 크리에이션 마로, 밑에는 유니포미테리언 마로. 그래서 확산 계수가 한 10만 배 정도 큰 겁니다. 차이가 10만 배예요. 10만 배. 10,000. 그런데 여기는 이제 로우 템퍼러처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이 템퍼러처, 왼쪽으로 하면 로우 템퍼러처인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진화론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하게 이제 되는 거죠.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샘플 보냈어요. 근데 먼저 이 빨리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빨리는 누구인가? 아까 이 논문 쓴 사람이고 여기 보면 Perseverance Project Scientist 이거는 지금입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분이 빨리 캘텍.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진화론자죠. 이분 랩에서 이제 한 겁니다. 이분은 물론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은 그냥 실험만 해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확산 계수 측정하는 거고 이게 이제 측정하는 게 뭐가 나왔다 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계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런 또 교과서에 보면 이 확산 계수라는 걸 이제 어떤 온도에서 힐륨의 양을 빼내서 매스펙으로 알아내고 그다음에 온도를 또 올리면서 그 다음 거 알아내고 할 때마다 다른 그 이퀘이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다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보면 로 템퍼러처가 여기 있나요? 예, 여기 뭐 300도 이하 뭐 여기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실험할 때 로 템퍼러처일 때는 또 이제 다른 공식을 써야 된다 하고 이제 이 유명한 책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켄 빨리가 사용한 공식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이분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일반인의 시각으로 말하면 넘버원 세계에서 제일 이 분야면 이 사람 딱 이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는데 확산계수를 계산했는데 그 사람 틀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네. 기억해 두십시오. 이 문제가 이제 좀 이따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론 모델 예측했던 거가 이제 1, 2, 3, 4, 5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한 것을 비교를 했는데 제가 거꾸로 했네요. 잠시만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1000분의 템퍼러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로우 템퍼러처고 왼쪽으로 하면 하이 템퍼러처는. 왜냐하면 이제 로우 템퍼러처에서 측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낮은 온도에서는 힐륨이 잘 안 나오니까 굉장히 측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한 겁니다. 하이 템퍼러처.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이 템퍼러처 측정을 해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어떻게 나왔을까요? 분위기상 뭐 우리한테 맞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한테 맞게 나왔어요. 이렇게. 놀랍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아주. 예. 10만 배 차이. 그러니까 이게 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2분의 1이 아닙니다. 요 중간에 있으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인 거예요. 이 중간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요 위에하고 아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가 맞거나 하나가 틀려야 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맞고, 둘 중에 하나 틀립니다. 근데 분명히 크리에이션 마로에 이제 맞게 나왔죠. 맞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독립적인 측정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는, 헤메스 zircon 데이터는 여기에서 황토색, 맞나요? 예, 황토색이 이제 그 헤메스 zircon 데이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채취한 샘플로 한 거에서 이제 다른 논문이 있잖아요. 다른 요 밑에 있는 논문입니다. 요 밑에 있는 논문이 보라색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늘색은 러시아에서, 이건 옛날에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로 된 논문이니까 뭐,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제, 도메스틱 저널에 실린 거니까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같고, 요거는 이제 뒷백이 많다는 얘기죠. 뒷백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슬롭이 낮은 라인이 뒷백 라인인데, 요게 크리스탈이 결정이 더 단단하고, 이제 완벽하면 밑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포러스리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심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이 트렌드는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운모 바깥에 둘러싼 그 바이오타입들 보니까 요게 뭐냐면 그 헤메즈 그레노다이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또 채취한 거 가지고 이 질컴뿐만 아니라 그 바이오타이트에서의 힐륨의 확산 개수를 또 측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파란색. 근데 빨간색은 다른 논문. 그러니까 오히려 확산율이 더 높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 확산 개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크리에이션 말을 만들었을 때 그게 아주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논문을 보면 더 높아요. 더 높아. 그러니까 더 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니포미테리언 말을 해서도 바깥을 그냥 무시했잖아요. 그거 더 잘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마를링이 제대로 됐다는 것을 방증을 해주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서로 만나질 않아, 문제는. 하나는 하이 템퍼러처, 익스페리먼트, 빨리랩에서 한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에이션 마로 뭘 가지고, 젠트리가 측정했던, 남아있는 힐륨의 양을 가지고, 크리에이션 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확산계수 위에가, 밑에는 15억 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확산계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지, 그럼 좀 이상한 건데, 이렇게 갈지, 그럼 맞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저온에서의 확산계수 측정,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할수록 저온입니다. 저온에서. 그래서 2003년에 또 이제 이번에는 50에서 75 마이크론 랭크고, 1490m에서 채취한 놈들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온까지 했어요. 저온까지. 여기 보면 제일 낮은 온도가 175도까지. 맨 끝에 이게 175도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약간 꺾어진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2003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또 샘플도 가져다가 그 같은 이제 온도대에서 요 표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걸 가지고 고정을 했더니 이제 딱 맞게 이렇게 나왔다. 요게 이제 가장 최근이라고 봤자 벌써 20년 전이지만 2005년이요. 2005년이니까 20년 맞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믿기 어려워요. 이거 조작 아니야 할 정도로 믿기 어려워요. 정말. 정말 믿기 어려워요. 이런 이제 결과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말고 다른 CEO에서 이제 본 건데 퀴즈입니다. 한번 볼까요? 질컴 결정안에 힐륨 농도가 이렇게 있고 바이오타이트 이만큼인데 이제 결정에 바이오타이트 있고 그 안에 질콘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양들을 다 해보니까 질콘에서 사라진 힐륨 양과 바이오타이트 안에 남아있는 힐륨 양이 비슷해요. 이건 퀴즈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힐륨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직 지구 바깥으로 뭐 다른 암석으로 거의 안 나갔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됐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뭐 이런 이제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 오른쪽, 그러니까 겉보기 나이는 15억 년이고 실제 나이는 6천 년이라는 실험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의사에서 막 넘어지셔야 됩니다. 놀라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오히려 에이 설마 좀 이런 생각들 많이 뭐 이분 성조각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까지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에이 설마 이렇게 하는 그 전 느낌을 받아요.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만큼 확실한 결과가 없다. 지구의 나이를 볼 때. 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그 측정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 창조과학에서 입장을 볼 때 이거만한 게 없는데 이거를 이 정도 이렇게 레벨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또 인터넷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트 그룹 1, 2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며칠 잡고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쉬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공격을, 이제 critics and responses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안 쉬어도 되죠? 쉬어야 되시면 말씀하시고 화장실 가실 분이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격이 뭐, 집요한 공격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질학자다 아니면 원자력 이런 쪽을 하는 분인데 창조과학 안 믿는 분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대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A, 클로저 템퍼러처 이하라서 그렇지. 온도가 낮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클로저 템퍼러처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한글로 제가 바꿔놨는데. 네. 방사능 연대 측정에서 클로저 템퍼러처가 한국말로 폐쇄 온도일 겁니다. 그죠? 한 교수님 맞죠? 폐쇄 온도. 네. 폐쇄 온도는 페어렌 또는 도럴 동위원소. 이거 한국말 뭐라고 그러냐? 제가 몰라서 이렇게 썼는데. 뭐, 모원소, 오케이, 맞죠. 모원소, 자원소. 폐쇄 온도는 모원소 또는 자원소가 시스템 외부로의 확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온도. 그러니까 이제 닫히는 온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고요. 이게 이제 위키에 써 있는 거 제가 바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빨리의 실험입니다. 빨리의 실험이 보면은 스텝 15에서 44 측정 결과에 보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폐쇄 온도를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추정 아까 말했지만 빨리가 세계에서 넘버 원이라고 그랬죠. 네? 이분이 추정했으면은 가장 권위가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시겠죠? 이분이 추정한 그 이 지르콘에서의 힐륨의 폐쇄 온도가 130도예요. 그러면 이 지금 메저먼트가 다 몇 도에 됐죠? 보시면 1번 빼놓고 전부 하여도 그러니까 다 높아요. 그러니까 폐쇄 온도 때문에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힐륨이 많이 있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1번에 대한 것도 이제 막 길게 막 여기에 대한 거가 해설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서 2번에서 5번까지만 봐도 문제가 없다. 굳이 의심을 하면 요 1번만 데이터만 빼면 되는 거죠. 근데 1번 데이터 빼도 뭐냐면은 이거 한번 가보죠. 어디가 볼까요? 예, 1번 데이터 빼도 요거 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전체 트렌드에 영향을 안 미친다. 어차피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그 1번 데이터에 대한 게 이제 근데 그것도 슬라이드가 서너 개 있는데 제가 뺐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클로저 템퍼러처 가지고 12 거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염려할 거 없다. 정상적으로 한 거다는 거죠. 그냥 신문에서도 보고 봤는데 이제 지질학 제가 잊어버렸어요. 자료를 찾는데 이제 못 찾았는데 예전에 이제 신문에 이런 데서 뭐 지질학자의 뭐 권위자인가 한국에. 근데 이제 이 로이 그룹에 대해서 누가 하니까 그 폐쇄 온도 이하에서 한 걸 가지고 거의 한심한 것들 이러면서 이제 아주 딱 일가를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창조과학 하는 분들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폐쇄 온도 다 보다 높은 온도에서 한 거예요. 이거 하는 분들이 그리고 창조과학 쪽에서 이 웨이 그룹에 다 지질학 전문가예요. 물리학자, 지질학자 그거 모르겠어요. 다 써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인가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저는 공부를 했었지만 그리고 몇 년 전에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잠시 좀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폐쇄온도 그런 거 신문에서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험프리 박사인데 그 폐쇄온도에 대한 거그 레이트 그룹에 있던 거 당연히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너 이거 안 읽어봤니? 때가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다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로켈트라는 이제 그 유인 진화론 쪽에서 10년 동안 정말 사도 바울의 열심에 맞먹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에 맞먹는 열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크리스찬 이랬는데 오랜 연대를 믿기 때문에 그 이분하고 행캐 몇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막 인터넷에서 실어 나르면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 보잖아요. 정말
험프리가 엉터리인가 보다 이러고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보면. 그런데도 대응을 안 하다가 창조과학회 그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 여기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 맞죠? 예.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 2010년에 드디어 쓴 거예요. 여기 보면, 자, 게리 로컬트 있죠. 적진에 들어와서 이제 쓴 거죠. 여기서 보면 뭐, critics of helium evidence for a young world now seem silent 이러면서 왜 대답을 안 해? 너 자신 없으니까 그렇지? 이러고 쫙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홈프리가 요 뒤에 이제 쫙 이제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까 그 전에요. 막 이런 걸 튀어나갑니다. 미국에서만 하는 게 한국에서 양 히읗 자를 가지신 분이 열심히 튀어나갑니다. 어떤 식으로? 방사성 원소가 급격히 붕괴했다고 젊은 지구로 무엇이 문제인가 해가지고 다른 모델 얘네들은 잘못 모델을 했고 다른 모델을 하면 종전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그양 히읗 박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모델이 뭘까 근데 그거를 제가 스타디를 안 했어요. 또 남이 잘못한 거 저도 제가 하는 거 바쁜데 그걸 스타디. 근데 스타디 할 필요가 없는 게 가정이 다르니까요. 유니포미테리한 가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밑으로 당연히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요 밑에, 위로 나온 거는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6천 년이라 그러니까. 서로 관점과 가정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해보니까 서로 두 가지 다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쓰고 이게 다 뭐, 저기, 뭐, 어디, 이게 뉴스엔조에 나왔나? 하여튼 뭐 이런 그런 데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조과학계 엉터리구나. 이렇게 관념을 갖게 된다니까요. 괴벨스라니까, 괴벨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메일 한 번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메일에 대한 험프리 박사 여기, 썸프 있죠? 저한테 이제 닥터 김진호.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낸 것 중에서 여기 요거만 보죠. 로켈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네, 요거. 로켈트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최근에 그 로켈트가 쓴 그거에 대한 앤서들을 조합해가지고 논문을 해가지고 저널 크리에이션에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어지기 전에 2019년이죠. February 이건 2018년 디셈버 이슈에 나올 건데 아직 출판이 안 됐는데 요거 출판되기 전에 이제 내가 프루프 버전 보내줄게 하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answer to a persistent critic of great helium research에서 he was complete 됐습니다. 이거 저한테 보내줘서 요거에 대한 걸 다 할 수는 없고 요 논문에서 일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비판이 있었나 그리고 험프리는 어떻게 대답했나 그래서 그 비판이 정말 정당한가 아니면 억지인가 험프리의 대답이 맞나 틀리나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재미있습니까? 학생이 제일 아주 대답을 잘해. 너무 이쁘네요. 자, surface diffusion. 아까 이제 흥 교수님 포러스리 얘기를 하셨지만, surface diffusion이란 게 격자의 결함으로 인해 생겨서 낮은 기울기를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surface diffus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줄콘이 이렇게 있으면, 덩어리가 있으면 그 뒷거대 surface 있는 쪽에서 나오는 거.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그 결함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켈트의 가정은 낮은 온도에서 아까 왜 오른쪽은 하이 템퍼러처 아니다. 오른쪽은 로 템퍼러처 아까 왜 오른쪽에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거는 로 템퍼러처 젠트리 거 가지고 한 거고 그 파일릴 랩에서 보내서 본 하이 템퍼러처 데이터였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5분 전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러신 거나 그런 거였어요. 곤란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로켈트는 낮은 온도에서 보이는 모든 디퓨전이 서피스 디퓨전이라고 우깁니다. 왜 우기는지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켈트가 얘기한 거는 빨리의 낮은 온도 데이터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빨리가 더 전문가예요? 로켈트가 더 전문가야? 빨리가 전문가죠. 로켈트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PhD예요, 그나마. 예. 지질학 전문도 아니고. 물론 뭐 그쪽 PhD 안 하고도 이제 전공을 바꿔서 뭐 잘 수 있지만 어쨌든 전공을 바꿔서 다시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유인 진화론을 믿는 분이었죠. 그래가지고 험프리를 10년간 괴롭히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로컬 자기가 전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강의할 때, 물론 한국말이니까 괜찮지만, 로컬트에서 이렇게 뭐 원색적으로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로 얘기가 없어서 아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막 전도하는데, 그쪽에서 약간 흔들린다. 로컬트가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대단해요. 자기를 물어뜯고 욕하고 인격모독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을 전도를 하고, 네, 대단하죠. 노인네가. 대단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시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이거는 아까 그 그래프를 거꾸로 그린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이. 아까는 T분의 1000분의 템퍼러처였잖아. 이거는 이제 그냥 템퍼러처니까, 오른쪽 갈수록, 하이 템퍼러처니까, 그 레이트 그룹 데이터는 요거는 빨리,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그 젠트리 데이터로 이용한 힐륨 그 확산 계수 측정한 거. 요게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로켈트의 주장은 로 템퍼러처였죠. 로 템퍼러처 데이터는 서피스 디퓨전이니까 무시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무시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무시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직선을 그으면 이게 나중에 뭐를 하고 맞닿아요? 15억 년 하고 맞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무시하자는 거죠. 이렇게 내리겠다. 그게 이제 로켈트의 의도다라고 이제 험프리 박사가 이제 그 논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만 갖고 이제 하면 익스트래폴레이트 하면 15억 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데이터를 무시해야 된다고 한 거고요. 넘버 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빨리 데이터를 무시한다는데, 빨리가 서피스 디퓨전에 의한 힐륨을 제거하는 방식이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서 이 450도까지. 요게 이제 서피스 디퓨전으로서부터 나온 힐륨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도를 올렸다가 쭉 낮추면서 여기부터 측정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 힐륨 디퓨전을 이용해서 확산 계수를 측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넘버 원이에요, 전문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빨리에 측정해서 1부터 9 스텝은 서피스 디퓨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10번째 스텝부터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서피스 디퓨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는 빨리에 이 레이프 그룹에 보내온 리포트가 이제 어펜딕스에 다 있거든요. 거기 다 써 있습니다. 다 데이터가 있고 다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피스 디퓨전이니까 무시해야 된다는 조정은 그렇게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빨리 잘못하면 더 합니다. 로켓트는 빨리가 사용한 공식은 낮은 온도 데이터에 적용될 수 없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죠. 낮은 온도의 데이터에 적용될 수 없으니까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요거가 적용될 수 없으니까 요 밑에가 맞는다를 주장을 하기 위한 거고. 근데 가만 보니까 사실 확인을 해보죠. 빨리가 이 분야 힐륨 디퓨전 인 geologic minerals의 세계 최고 전문가는 거고, 넘버2는 빨리가 이용한 공식은 FNK의 그 공식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넘버 1.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또 낮은 온도에서 적용된 공식도 소개했고, 아까 보여드렸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In the low temperature range, the release fraction F usually exceeds Fi by only a small amount.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텝 몇 번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고. 다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라니까요. 우기는 거예요, 빨리가. 말도 안 되는. 빨리의 잘못이란 거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하고 지금 이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 분야 종사를 수십 년 동안 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한 걸 잘못했다 보니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아주 정말 이겁니다, 이거. 디퓨전하고 연대 측정. 이게 전문입니다. 원래 전문 케미스트리랑 케미컬 아, 지오사이언스 전문. 그쪽 디파먼트야. 케어텍. 그리고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많이 하고 네. 네, 그죠. 많이 하시죠. 아들이 다 예. 그 교수님 보시기에도 리저너블한 순서잖아요. 그죠? 예. 진짜 확산돼서 직장 수업 예.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교수님도 이거 정리 좀 많이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는 과거에 낮았던 원조.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에 낮았는지 높았는지 알기 굉장히 힘들죠. 붙여있던 땅의 온도가 굉장히 힘든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레이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이제 로켈트는 과거에 펜턴 힐 온도가 훨씬 낮았고 최근 수만 년 정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우 포인트가 있어요.
now 포인트를 100도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오른쪽 3개 데이터 포인트가 대시 라인에 맞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웨이브 그룹의 데이터가 요게 아니고 요게 맞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쪽으로 이제 가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또 로스알라모스에서 이 폴스타 맥게친이라는 과학자가 물론 이제 동일 과정설 말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수십억 년을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오히려 과거에는 온도가 더 높았다 이런 말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펜턴 히얼즈의 GT2 그 보얼홀 고기에 대한 연구의 논문이 4개가 있는데 요 중에 3개는 높은 온도, 과거의 온도가 오히려 높았다. 하나가 더 과거에 낮았다고 나와요. 그게 이제 해리슨이라는 사람 논문인데 그 논문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스터디를 자세히 못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제가 알아요. 그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리슨이라는 논문인데 왜냐면 요 샘플에서 이제 알곤의 디퓨시비티를 측정을 하고 알곤이 얼마나 들어있나 해서 알곤의 디퓨시비를 측정하니까 그것도 지금 레이 그룹 연구원과 비슷한 걸 한 거잖아요. 알곤 가지고. 물론 유니포미테리한 가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알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십억 년인데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버거는 지금 이 정도 온도거든요. 지금 붙여있는 땅에 뭐 200도, 300도 이렇잖아요. 과거의 온도가 더 낮았어야지 설명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실제로 이제 더 복잡한 게 있는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6,000년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험프리즈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린 6,000년인데 그럼 요거 가지고 할 때 이 논문에서 나온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디퓨전 구하는 이퀘이션. 이 디퓨전 구하는 이퀘이션을 이렇게 이제 무브 어라운드 하면은 그 해리스 논문에서 각각의 온도 스텝에서 확산된 알곤의 확산 상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거꾸로 돌리면 오히려 연도가 나오거든요. 연도를 해보니까 여기 5,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3,800년, 2,100년, 그러니까 6,000년 나이에 오히려 맞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런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실험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근데 관점이 달라서 서로 이제 확연히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우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레이트 그룹의 연구와 이 실험 결과와 이 모든 게 굉장히 리즈너블합니다. 굉장히 바르게 제대로 된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굉장히 정상적인 프로시저를 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흠집을 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창조론 모델의 압승이 아니냐. 그래서 thousands, not billions.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概念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계시면 좀 받도록 하겠고, 네, 받겠습니다. 지금 중국어로 분석하는 폭입니다. 네. 중국어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면 지금 나오거든요. 주위에 계신 분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천국에 계신 분들. 저 질문 있어요. 네. 네, 서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과학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좀 서두에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가정 2가지를 이게 다 충족시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가 좀 어려워가지고 다시 한 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충족을 못 여쭤보고 시킨다는 거 아니었나요? 홈 버튼이 어딨나? 모르겠는데. 그 전제 2가지 1번과 2번. 네네. 홈 버튼이 네. 어딨죠? 그리고 요거 전체로 있는 거죠? 여기. 네, 여기. 네. 네,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이거 아니고. 아니, 그 전에요. 전이요. 이렇게. 네. 요거요? 첫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페이지고. 아니, 네. 문장으로 쓰여져 있던 페이지였는데. 굉장히 그 뒤에 교과서 말씀하시나요? 네네.
됐습니다. 요거요? 조금 더 뒤에 있어. 좀 더 요거. 뒤에. 네, 더 뒤에. 그 다음엔 없는데요? 네. 아, 붕괴율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 더 뒤에요. 더 뭉괴율이요. 뒤에. 어디? 인류원자수. 조금 더 이렇게 뒤에. 예, 그 조금 더 뒤에로 한번 주세요. 좀 더 뒤에로 가주세요. 이번 아니, 더 뒤에요. 이번 많은 어디에요? 가 일어나 헬륨 플랜트는 훨씬 짧은 시간을 동안 일어나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뒤는 확산 개수인데요? 앞에 아니었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많은 양의 강세가 일어나면 헬륨 생성이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 질문을 지금 해주시죠, 그냥. 네. 그 1번 가정과 2번 가정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확산 그 오케이. 반감기에 대한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좀 멈춰서요. 좀 말을 안 듣는데. 오케이. 아마도 요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요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남아있는 힐륨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유라늄에서 방사성 감쇄를 통해서 레드가 나오고 그 레드가 나오는 동안 힐륨이 나오니까 많은 감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런데 네, 이제 만일 15억 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이 힐륨이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15억 년이 네. 아닐 것이다. 훨씬 짧을 것이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충족시키려면 이것을 충족시키려면 유일한 방법이 방사성 붕괴율이 어느 순간에 그 선지 창조의 어느 시점에 붕괴율이 이제 굉장히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게 이제 웨이크 그룹에서 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 2번 가정이 틀렸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된 셈이죠. 그럼 1번도 틀린 건가요? 여기 1번이요. 1번하고 네. 3번은 틀렸다라는 것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항상 뭐 초기에는 막 100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암석의 모든 도로는 다 100이고 이렇지는 않다는 건 뭐 다들 알고 초기 값에 대한 건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죠. 좀뭐 zero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6천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가정 1과 3이 깨진다고 해서 6천년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그거는 그 라지컬 점프가 되는 거예요. 1과 3이 깨지면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 넘버가 뭐 몇 억 년 나오면 그게 이제 가능한 최대 나이를 볼 수 있는 거지, 실제 나이는 알 수 없다. 뭐 이렇게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게 6천 년을 가리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들 결과를 보면 6천 년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많은 양의 의 감세, 확산 개수를. 네. 네, 그 양의 감세라는 게 그러면 시간과 이제 강한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증명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많은 양의 감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동일 과정적인 측면에서 감쇄 네. 붕괴율이 항상 일정했다고 하면 15억 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15억 년이 아니라 6천 년이라면 감쇄율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 거죠. 맞죠? 붕괴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쇄율하고 붕괴 네. 속도가 다른가요? 네. 이게 속도가 네. 그렇죠. 네. 이해가 네, 되셨나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기 네. 왜 6천년을 그게 저요 아니면 홈플이요? 저요 아니면 현장에 거랑 관계는 일단 홈플이는 무조건 6천 년이고요. 6천 년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있는 그 마스터 사본에 있는 그 연대를 다 해볼 때 6천 년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6천 년이라는 그 넘버 자체보다는 6천 년이 아니고 만일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홍수를 그 6천 년을 믿지 않으려면 노아홍수를 믿지 않아야 되죠. 노아홍수가 전지적인 격변이 아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노아홍수가 살아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유기천도 믿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복음의 그 진리를 건드리게 돼요. 복음에 대한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이 정말 96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흙에서부터 만드셔서 96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던 그 아담이 아니라, 뭐, 원시 종족 중에 한 종족을 아담이라고 지적하는 자들이 취급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도 대세.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첫사람 아담을 믿으려면 6천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6천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아니, 제가 그런 이제 생각이 하고 좀 다르게 답변하셨는데, 네. 그 아담 이후로부터의 6천년이라는 것은 네. 아, 예.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게 믿자, 또 그렇게 믿어야 되 믿고 네. 있고요. 네. 근데 지구의 역사가 아까 이제 측정해 보니까 45억 년이다.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 15억 년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하루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네. 우리가 이 태양의 지구의 하루로 생각할 수 있느냐, 네. 아니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극단적인 그런 질문으로 네.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까? 제가 이걸 안 해보거든요. 네, 네, 아, 30억 방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 지금 공부하신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에 김진호 박사의 충전을 치면 거기에 별빛의 시간, 여행 시간 문제라고 치면 24만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별도 나중에 듣기로 하고, 하여간 간단하게 좀 내가 그만큼 멀리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전에 그 별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광년이면 50억 광년이든 그만큼 멀리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빛을 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10억 광년이든 20억 광년이든 10억 년이든 20억 년이든 그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어디서나 일정했다고 가정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구 하나의 경천이라는 것은 또 건강기의 그 개념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인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방향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상대적이 아시나요?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GPS.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지오스테이셔너리 왜냐면 제가 이제 나사에서 이런 쪽 했습니다. 우주망원경 이런 거 연구했기 때문에 그 지오스테이셔너리 오rbit에 이제 GPS 셀룰라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동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항상 제일 궁금한 문제가 뉴턴의 서가 왜 떨어지죠? 지구가 떨어지니까 서로 끌어당기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건 그렇게 보지 않고 물체가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흐르는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 서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공의 굴곡 때문에 중력이 있으면 시공의 굴곡이 있는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이라는 게 공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시공이 피면 시간의 흐름이 실제로 이 지구 이 표면하고 저 위하고 다르다. 실제로 그 GPS 셀룰라이트에 원자시계가 있잖아요. 원자시계가 하루에 38 마이크로세컨드 빨리 갑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 시간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GPS 엉망입니다. 엉망이 안 되려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하고 일반 상대성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이퀘이션을 집어넣습니다. 원자시계에. 지구에 맞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머리하고 여러분의 발하고 나이가 틀려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러한 원리의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 전체에 적용할 때 지구의 유기 창조를 건드리지 않고도 더 멀리 있는 별빛에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이번 유튜브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시간의 상대성은 빛의 속도, 지금 현재 빛속에 일정하다고 그러면 빛의 속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는 시간. 물론 이제 시간이 빨리 오니까 빛도 빨리 오는 거지만 빛 자체가 빠른 게 아니라 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최근에 왔더니
빛의 속도가 과거에는 좀 빨랐을 거라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포르투갈의 그 과학자가 영국에 있는 것들하는 건데, 그거는 이 청결원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나중에 그건 또 섭두식하게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커스믹 인플레이션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커스믹 인플레이션 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가 보면 이제 평평하고 뭐 지평성 문제, 편평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주가. 왜냐하면 이렇게 우주가 완벽하게 설계가 되려면 여기 소스가 처음에 우주가 시작될 당시 굉장히 정밀하게 돼야 되는데 그 확률이 10의 50분의 1인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확률이.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셔서 10의 50분의 1의 확률에 딱 맞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우주가 안 돼요. 넘버원. 넘버 투는 뭐냐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주의 배경 목사를 보면 이 온도가 굉장히 일정하다고 나오는데 온도가 일정하려면 우주 저 끝하고 저 끝하고의 정보 교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보 교환이 있었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안 돼요. 우주 나이가 137억 800년이면 우주의 크기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커즈닉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주가 시작된 후에 10의 마이너스 43분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7분 초 사이에 익스포넨셜리 우주의 크기가 늘어났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커즈닉 인플레이션 이론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게 여태까지 증명이 안 됐고, 거기 증명하는 거 하나가, 제가 기억이 안 나. 스펙트럴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측정이 되고, 또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측정되는 스펙트럴 인덱스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 이름이 어쩌겠으니? 그 포르투갈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마구에오 교수가, 마구에도 마구에오죠. 마구에도 그 외에도 또 이제 그 몇몇 선택을 근데 그분이 한 거는 그게 아니라 공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인플레이션 그 순간에 그 빛의 속도가速도가 그때만 빨랐다. 지금 빛의 속도가 변해왔다는 게 아니라 그때 10의 마이너스 43분 그때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스펙트럴 인덱스를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이론이 뭐 대단하고 이게 모든 우주론을 붙이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서 똑같은 게 나오네? 그게 의의가 있는 것이지, 마구웨오 교수의 연구가 뭐 창조론을 증명해 준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상대성이 좀 가르치는 거예요. 네, 혹시 또 줄에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키셔서 얘기해 주시죠. 없으면 쉬는 시간 앞으로 15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맞도록.